이번 시간에는 우리 C++의 데이터 타입 크기랑 우리 기억 범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바이트라는 크기가 나왔죠. 1바이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8비트를 얘기하는 거고, 8비트다라고 하게 되면 2의 8승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총 256가지의 형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없는 곳, 부호가 없는 그런 문자형에서는 0부터 255까지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255까지가 총 256가지죠. 그래서 256가지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음수 반, 양수 반 해서 절반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때 이제 256가지를 우리 표현할 수 있으니까 256의 절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12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28이 아니라 127까지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수가 음수보다 하나 작냐? 우리 양수에 이제 0이 포함되기 때문에 0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수가 이제 음수보다 하나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종류에 보면 문자다, 문자형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기억할 수 있는 범위에는 지금처럼 수치 형태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C가 됐든 C++이 됐든 여기서 이제 우리 문자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얘네들은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그 글자 자체로 우리가 그대로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자들, A, B, C, D 그런 문자들을 우리 아스키 코드로 변환시켜서 수치 형태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A다, B다, C, D 하고 쭉 있을 때 A부터 시작해서 아스키 코드로 따지면 65, 그 다음에 66, C가 67, D가 68 하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A, B, C, D 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문자를 써서 저장을 시키더라도 실제로 이 언어 안에서는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아스키 코드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된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 형태로 나타난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 나타내는 거예요. 정수를 나타내는 거에 보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숏이 있고 인트가 있고 롱이 있고 롱롱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숏이 가장 작은 거고요. 롱롱이 가장 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숏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2바이트로 그렇게 데이터를 나타내요. 2바이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16비트죠. 16비트를 보고 2바이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얘는 이제 2의 16승에서 65,536가지의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65,536의 절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32,768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32,768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0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 빼고 32,767까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똑같이 2바이트짜리 쓰는 게 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부호가 없는 거죠. 얘는 이제 부호가 없기 때문에 양수, 음수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65,535까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0부터라고 했으니까 0부터 시작해서 65,535가 65,536까지가 맞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INT라는 게 나오죠. INT가 있고 롱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 둘 다 크기가 똑같이 4바이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억 범위도 지금처럼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크기도 똑같이 4바이트고 기억할 수 있는 범위도 똑같은데 왜 INT가 있고 롱이 있고 왜 두 가지를 따로따로 나눠놨냐? 요 INT하고 그 다음에 롱이라는 거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 롱이라는 거는 INT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똑같을 수도 있고 롱이 INT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클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PU 있죠. CPU가 이제 몇 비트짜리냐 아니면 이제 운영체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롱의 크기가 달라져요. 내가 이제 내 컴퓨터에서 CPU를 이제 몇 비트짜리 쓰냐에 따라서 CPU마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CPU로 32비트짜리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롱의 범위는 이제 32비트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에서 64비트짜리 CPU를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롱의 범위는 64비트가 됩니다. 요 8바이트가 이제 64비트 얘기하는 거죠. 64비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4바이트가 32비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CPU를 32비트짜리 쓰고 있으면 롱의 크기는 똑같이 32비트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CPU를 64비트짜리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롱의 범위는 8바이트, 64비트가 됩니다. 또 내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그 운영체제에 따라서 내가 이제 윈도우를 쓰냐 아니면 리눅스를 쓰냐에 따라서도 이 롱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64비트짜리 윈도우를 내가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롱의 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4바이트고요. 내가 만약에 64비트짜리 리눅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롱의 크기가 이제 8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INT랑 롱이랑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해서 INT가 됐든 롱이 됐든 이 뒤에 나와 있는 기억 범위,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으니까 대략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해서 INT, 롱 얘네들은 약 마이너스 20억부터 시작해서 20억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보다 더 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제 8바이트, 64비트다 라고 해서 기억할 수 있는 범위가 약 마이너스 900경부터 시작해서 900경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INT가 됐든 롱이 됐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롱이다 라고 하게 되면 900경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데 얘네들은 이제 주로 어디서 쓰냐? 이제 수학 계산할 때 쓰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용으로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롱이요. 해서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없는 그런 정수다라고 하게 되면 2바이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65,536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T 롱이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4바이트짜리요. 근데 이 롱은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CPU를 쓰냐, 어떤 운영체제를 쓰냐에 따라서 롱의 크기는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약 45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플로트가 있고, 더블이 있고, 롱 더블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도 크기 차이예요. 크기 차이인데, 플로트가 이제 4바이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더블하고 롱 더블이 이제 8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사용하는 이제 운영체제에 따라서 롱 더블의 크기가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타입마다 이제 크기랑 기억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바라는 언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문자가 있고,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논리가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자를 나타낼 때 CHAR 해서 이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요. 그때 이제 크기가 2바이트짜리요. 2바이트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얘는 16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16비트다 라고 하게 되면 2의 16승에서 얘는 65,536가지의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65,535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를 나타낸다 라고 하게 되면 정수에는 이제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그렇게 있죠. 그래서 1바이트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8비트를 얘기하는 거고 8비트다 라고 하게 되면 2의 8승에서 얘는 이제 256가지의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음수하고 양수하고 절반 뚝 잘라서 나타내야죠. 그래서 256의 절반이다 그러면 128 해서 마이너스 128부터 시작해서 127까지 그렇게 이제 기억 범위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수가 하나 작은 거는 0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숏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2바이트짜리 얘는 이제 양수, 음수 모두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65,536가지의 절반인 요 범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바이트짜리다 라고 하게 되면 INT라고 그렇게 쓰면 되는데 얘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약 마이너스 20억부터 시작해서 20억까지 그리고 롱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8바이트의 크기를 가져요. 그래서 64비트짜리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900경부터 시작해서 900경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나타낼 때 플로트랑 이제 더블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때 이제 플로트가 이제 4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더블이 이제 8바이트짜리 그렇게 이제 크기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불린 1바이트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때 이제 true다 false다 해서 이런 값들을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 타입, 크기, 기억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C 언어, C++이랑 이 데이터 타입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거 서로 비교해 가면서 크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퀀스 자료형이라는 거요. 시퀀스 자료형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리스트가 됐든 튜플이 됐든 레인지가 됐든 이런 이제 문자열처럼 값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자료형을 보고 우리가 시퀀스 자료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퀀스의 뜻이 이제 순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우리 이제 문자열처럼 그 값들이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그런 자료형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퀀스 자료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리스트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튜플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레인지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리스트라는 거요. 이 리스트라는 거는 다양한 그런 이제 자료형의 값을 연속적으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리스트는 필요에 따라서 개수를 이제 늘리거나 우리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리스트가 우리 이제 C나 자바에서는 이 리스트랑 이제 비슷한 게 우리 배열이요. 그래서 우리 C랑 우리 자바에서는 여러 개 요소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했었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요걸 이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배열을 만들 때는 배열의 개수를 딱 지정하게 되면 그 개수만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리스트라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 개수를 우리가 이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는 걸 이제 선언할 때는 우리가 이제 리스트의 그 크기를 따로 이제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이제 선언할 때 정수다, 실수다, 문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형을 딱 지정을 해주면 그 자료형의 그 데이터들만 우리가 이제 저장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 리스트라는 거는 정수가 됐든 실수가 됐든 문자열이 됐든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자료형의 값들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저장을 다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스트 A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값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배열의 형태와 아주 이제 유사하죠. 그때 우리 리스트를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리스트의 위치는 시작하는 그 위치가 이제 0번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리스트 A라는 그 리스트의 0번 위치다, 1번 위치다, 2번 위치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리스트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튜플이라는 거요. 이 튜플이라는 거는 리스트처럼 요소를 이제 연속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저장을 시킬 수 있는데, 얘는 이 튜플은 우리 이제 요소를 내가 이제 추가를 시키거나 내가 이제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불가능한 거. 그게 이제 우리 튜플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 튜플이라는 거는 저장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다 없더라.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인지라는 거요. 레인지라는 거는 연속된 그 숫자를 이제 생성해 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레인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레인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리스트가 됐든 반복문이 됐든 그런 곳에서 우리가 레인지라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인지 요 이제 형식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레인지를 이제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레인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최종값만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작성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레인지라고 쓰고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초기값을 쓰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최종값을 쓰고 이렇게 두 개 값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레인지 같은 경우는 맨 앞에다가 초기값 그리고 우리 최종값 맨 뒤에다가 이제 증가값을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레인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A라는 그 리스트를 이제 만들 거예요.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데 그때 레인지 5하고 이렇게 이제 썼죠. 그때 이렇게 이제 최종값이 있을 때는 우리 이제 최종값 마이너스 1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초기값이 따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0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종값 마이너스 1한 값이요. 지금 우리가 최종값이 지금 5하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하게 되면 이제 4가 되겠죠. 해서 우리 이제 A라는 그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질 때 지금처럼 그 요소의 값으로 0부터 시작해서 우리 1, 2, 3, 4 하고 이렇게 이제 5개의 값을 갖는 그런 이제 A라는 그 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초기값을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최종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요 최종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초기값이 이제 4니까 4부터 시작해서 우리 8까지 그렇게 이제 연속된 그 숫자를 우리 A라는 그 리스트에다가 저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값을 가진 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이제 우리 초기값 집어넣었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최종값도 이렇게 이제 15하고 써줬고 그리고 그때 이제 증가값은 이제 3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럼 우리 초기 값이 이제 1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우리 3씩 데이터를 증가시켜라 그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최종값이 15 그렇게 이제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 최종값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14가 되겠죠. 해서 1부터 시작해서 14까지 3씩 증가하는 그 숫자들을 우리 리스트 A에다가 저장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1이다, 4다, 7이다, 10이다, 13이다 하고 요 값을 이렇게 A라는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이제 시켜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range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퀀스 자료형이라는 거는 문자열처럼 값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진 그런 자료형을 보고 우리가 시퀀스 자료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시퀀스 자료형에 보게 되면 리스트라는 것도 있고 우리 튜플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레인지라는 것도 있더라. 그때 이제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 정수형이 됐든 실수가 됐든 문자열이 됐든 그렇게 이제 다양한 그런 자료형의 값을 연속적으로 이제 저장해서 쓸 수 있더라. 근데 이 리스트라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개수를 우리가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더라. 해서 이 리스트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줄 때는 따로 우리가 이제 크기를 이제 적지 않더라. 그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거는 리스트처럼 요소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저장은 해줘요. 저장을 하긴 하지만 얘는 이제 요소를 이제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들 이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더라. 해서 저장된 그런 내용들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자료형이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nge라는 거는 연속된 그 숫자를 이제 생성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range라고 하더라. 이런 이제 range는 우리 리스트가 됐든 반복문이 됐든 그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자료형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